자, 평균 계열과 전체 평균, 이거 똑같네요. 자, 여기서 평균을 지우는 거는 이 진한 색깔이니까 얘를 삭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 전체 평균을 지우래요. 그러니까 얘는 항목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해서 맨 밑에 있는 전체 평균을 제거하고 다시 행렬 전환으로 돌아오시면 전체 평균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누적 100%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자, 그럼 여기가 두 번째가 그냥 누적 막대예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누적되는 형태고, 100% 누적 막대는 이제 전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기준 누적 막대로 바꾸고요. 차트 제목을 누르는데 A2라고 연동되려요. 누르시고 주소 A1 클릭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세로 주 눈금선을 표시하세요. 그럼 더하기 누르시고, 여기 보면 눈금선에 우리는 뭐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주 가로만 나왔는데 세로도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이에요. 차트 스타일. 차트 전체에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여기에 색 변경 1. 얘도 오랜만에 나왔네. 얘는 어디에 있냐면 디자인에 보면 여기 색 변경이 여기에 있어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여기 색 변경. 그래서 뭐예요? 색 1번. 첫 번째가 색 1번이에요. 두 번째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바뀌어요. 1번이 첫 번째 거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또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야겠네요. 항상 이름 바꿔서 저장을 해놓고 연습해야지 다음에도 또 하고 이래요. 항상 이름 바꿔주시고 저장하시고 매크로 생략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이제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분합이 나와 있고요. 피벗이 나와 있네요. 피벗. 자, 분석 작업 2번 피벗 보겠습니다. 자, 피벗이 나오면 일단 범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 병합된 부분이 있나 없나 보고 병합된 부분은 범위에서 제외해야 돼요. 자, 삽입에서 피벗을 들어가야 되죠. 삽입, 피벗.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동일한 시트의 A20, 기존의 워크시트의 A20에다 넣는다 그러고, 레이아웃을 위로 당겨주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서, 자, 납품 일자는 필터에 눌러요. 맨 위에 필터. 지역은 제품명은 열에다 넣으시고, 가변은 납품 수량의 합계와 납품 총액의 합계를 넣으라 그랬습니다. 시그마 기호를 행 영역으로 옮겨주시면 되겠네요. 피벗텍을 보기 위해서는 열의 총합계만, 그럼 디자인에 들어가서 총합계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세요.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합계를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특별한 건 없네. 이런 게 나오면 쉬운 거예요. 자, 부분합이 나왔네요. 표가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오른차순으로 일단 바꾸시고, 그럼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탭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제품명 별, 그러니까 여기가 그룹할 항목은 제품명.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데 판매량과 판매 금액. 그러면 판매 이익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부분합을 두 번째 부분합할 때 추가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것 대치를 풀고 시작하라 했습니다. 확인. 첫 번째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판매 이익의 최대값 다시 한번 데이터 탭 부분합 들어가서 최대값을 할 거야. 판매량과 판매 금액 아니라 판매 이익. 새로운 값 대치 풀렸는지 보시고 확인. 그 다음에
B열 너비 좀 넓혀주시고 밑에 두 개만 뭐라 그랬어요? 밑에 두 개가 200, 235, 9,187 오케이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이 텍스트 나누기가 나왔는데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성명, 성별, 부서, 직위 열만 표시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범위가 A3에서부터 A12까지죠.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네요. 데이터 탭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기호가 분리됩니다. 다음 쉼표로 되어 있네요. 탭 풀어주시고 다음 이제 가져오지 않을 부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원 코드는 없네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음, 사원 코드 가져오지 않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명, 성별, 부서, 직위, 호봉 안 갖고 오네요. 호봉 클릭하고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에 내선봉 클릭하고 가져오지 않음으로 각각 선택 가져오지 않음을 3번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온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뭐예요, 지금? 네. 수업에 상관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수료라. 뭐 이제 다들. 문제는 미리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 이제 H룩업이 나왔으니까 또 아까처럼 인덱스 매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H룩업이 나와 있는 이 범위를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서 찾겠구나. 여기서 뽑겠구나. 근데 얘는 단가예요. 그럼 수량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겠구나. 근데 여기 표에 이 내용이 없는데 여기 앞에 두 글자가 똑같구나.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작업을 하겠구나. 이런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 코드의 앞에 두 문자와 판매량, 판매 단가표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매출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값과 레프트를 쓰라 그랬죠. 그럼 먼저 찾으려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레프트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선택하시고 두 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을 여기서 찾는데 M, T, D 찾으려는 방법은 0이 되겠죠. 0. 그럼 H 룩업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요 2행에서 뽑아요. 똑같은 값들을 뽑아주세요. 곱하기 이제 판매량을 넣으시면 되겠죠.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H 룩업에 의해서 이제 작업을 얘가 또 왜 이래? H 룩업에 의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찾으려는 값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프트에 의해서 작업을 했고요. H 룩업에 의해서 단가를 뽑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인덱스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뭐라 했어요? 뽑을 범위. 자, 근데 두 번째가 뽑을 행값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H 룩업을 했기 때문에 행값이 뭐만 나와요? 1만 나오는 거야. 1. 행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뽑을 10값을 구하시면 돼요. 뽑을 10값. 이 뽑을 10값을 뭘로 구해요? 매치라는 함수로 구하는 거예요. 매치. 그러면 여기서 찾으려는 값이죠. 그 다음에 비교할 범위를 넣으시고 이제 방법을 넣는 거예요. 방법. 0하고 1은 똑같아요. V룩업, H룩업하고.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그 다음에 방법 1은 유사일치인데 언제 오름차순 되었을 때. 방법 마이너스 1은 똑같이 유사일치인데 언제 내림차순 되어 쓰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얘예요. 레프트에 2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은 값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찾으려는 값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가를 400원, 350원, 300을 뽑기 위해서는 MP라는 값이 나오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여에서 뽑아야 돼. 그래서 MP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매치로. TH는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어?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2열에 있는 350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라는 값은 뽑을 열번호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매치라는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할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절대 주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값들을 찾을 거예요. 오름차순 안 돼 있고 내림차순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구간값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 데이터는 구간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10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10값이. 그럼 인덱스 범위는 여기잖아요. 행값과 10값을 지정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10값이라 그랬죠. 10값을 밑으로 빼시고 여기가 뽑을 범위 절대 주소. 10값은 행값은 1. 1일 때는 원래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제 뭐를 구해줘요? 판매 단가를 구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를 해주시라고요? 곱하기 판매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이에요. V룩업을 해서 하나, H룩업을 하나, 인덱스를 하나. 그래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의 의미를 좀 기억해라고 여기다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빈도가 높지 않다가 지금 얘가 조금씩 나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치하고 인덱스, 권 대표도 지금 매치 인덱스 나와서 16분? 10분이요. 파워포인트 10분 걸려. 그러니까 매치하고 인덱스에 다 뽑아내려고 10분 동안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덱스 매치 나오면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안 풀어도 합격해요. 분석 작업만 실수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매치라는 함수가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뽑을 10값. 매치 그러면 뽑을 범위와 뽑을 10값이 필요한데 뽑을 10값을 매치로 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V룩업, H룩업 문제가 나오면 전부 인덱스 매치로 풀어보시면 인덱스 매치가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까요? 출발 일자를 이용하여 출발 요일을 표시하세요.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걸 쓰세요. 그 출발 일자인데 요일을 알고 싶은 거네요. 그럼 위크데이에 의해서 출발 일자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구하는데 일요일이 1번이 되는 걸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크데이에 의해서 요일이 나왔으니까 추주 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시면 되는데 얘는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이니까 일요일부터 쓰시면 돼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쓰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그 추주함수가 if 에러가 안 나오는 문제는 이제 좀 쉬운 문제로 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if 에러가 없으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위크데이의 방법 1, 2, 3이 있고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2는 월요일부터 1, 2, 3.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3번 문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했던 뒷섬 나누기 디카운트로 평균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뒷섬 나누기 디카운트로. 자, 희망부서가 개입부에 해당되는 개입부의 평균을 구해달래요. 평균을 구하라는데 뒤에 에버러지가 없어요. 지역을 쓰면 절대 안 돼요. 답은 맞더라도 사용하라는 함수 써야 돼요. 뒷섬 하시고 표 전체에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입사시험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희망부서가 개입부에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복사해서 나누기 DC 뭐만 하면 돼요? 뒷섬을 뭐로 바꾸면 돼요? 디카운트로 바꾸면 되겠죠. 너무 많이 지웠다. 귀찮네요. DC 하시고 디카운트 A인지 디카운트인지 보셔야 돼요. 디카운트 A. 그리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이 탭 3, 탭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면 으이? 너는 왜 거기에다가 나누기 대신에 는을 쌌니? 하고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다른 지시사항은 없죠. 그러면 평균 구하는 작업. 뒷섬 나누기 디카운트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뒷섬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시고 그 합계에 의한 평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퍼 프로퍼가 나왔네요. 국가는 대문자, 수도는 소문자. 그리고 앞뒤로 가로 놓네. 대문자와 소문자. 결합할 게 4개예요. 그래서 국가는 모두 뭐로 하라고요? 대문자로 엎어주시고. 그 다음에 결합할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과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가로가 앞뒤로 들어가 있죠. 그 수도 앞뒤에 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nd 다운표 여는 가로를 하나 놓으시고, and가 왜 또 7이 됐어요? and 다운표 여는 가로 놓으시고 엔터. 아, 가로가 열렸네. 그럼 and 하시고 뭐예요? 이번에는 모두 소문자로 바꿔달라 했잖아요. 로 하시고 수도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마무리가 뭐가 빠졌어요? 닫는 가로를 놓으셔야겠죠. 닫는 가로. 그래서 and 다운표 닫는 가로를 놓으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 결합 문제가 나오면 하나 띡 하나 띡 하시면 돼요. 모두 대문자로 바꾸시고 여는 가로 결합해 주시고, 모두 소문자로 바꿔서 결합하시고 닫는 가로를 놓으시면 되겠죠. 5번의 if 2입니다.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뺀 값이 20 이상이면 채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자, 기준연도에서 여기 보면 기준연도, 여기가 있네. 기준연도가 여기에서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뺀 값이 20 이상이면, 그러니까 20살 이하면, 미만이면 미성년자니까 아직 취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준연도가 여기 있잖아요. 빼기 2어에 의해서 생년월일에 이 진짜 2어를 선택하시고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황하지 말라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일반으로 돌려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당 하고 내려갔더니 얘가 또 이상해졌어요. 어이구,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이게 뭐예요? 기준연도를
기준 연도를 절대 주소로 해주셔야 되고, 또 이상해졌어요. 그럼 또 일반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날짜가 들어갔을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0살이 넘어가야지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20 이상이에요. 그럼 크거나 같다 20. 그러니까 if 함수 문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이런 거죠. true, false를 해결하고 나면 if 함수 들어가서 참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참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채용, 그 다음에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이제 권 대표가 시험 본 건 조건이 복잡한 거죠. 요 true, false에다가 계산하는 식들은 또 안 해본 유형이라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요 기준 연도,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돌아가면서 생년일을 빼잖아요. 아, 얘가 절대 주소구나. 뭐 요런 걸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나이를 구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값이 20보다 커요를 처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if 함수에 의해서 채용 여부를 확인하시는데 셀 서식을 일반으로 해놓고 자꾸 일반으로 바꿔놓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